자, 저는 환율이 내려갈 거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11월 1일부터. 그 후 어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나라가 16강을 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율이 더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11월 1일 당시에 환율은 얼마였나요? 1417원이었어요. 지금은 1271원입니다. 무려 140원 되는 하락 구간을 정확히 맞춰냈다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따상, 아니 상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달러 환율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또 얼마나 더 움직일지를 분석해내는 게 제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제목이 뭐죠? 원달러 환율 이대로 가다가는 1200원도 무너집니다, 이거죠. 사실 어그로를 끄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이란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대로 가느냐? 제 분석 기법인 검은 선과 큰 손들의 수급입니다. 먼저 외부 달러 상황, 달러 인덱스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12월 21일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개 중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가 최근 5일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길게 봤을 때는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장기 하락 추세가 별 무리 없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크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104, 105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면 이거는 하락 추세가 아주 스무스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를 근저에서 움직이는 큰손들의 수급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12월 13일 기준이었죠. 여러분들은 여기 빨간 선의 꼬다리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빨간 선이 상승도 하락도 아닌 보합세를 그리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빨간 선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이거는 큰 손들이 달러를 대량으로 내다 팔았다는 뜻이죠.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선을 쪼개봐야 됩니다. 자, 12월 13일 당시에는 큰 손들이 달러를 소소하게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숏 포지션 역시 소폭 상승.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 현상을 종합을 해보니까 매도를 하고 있으되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매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야, 이거 완전히 환상의 콜라보입니다. 노란 선은 급전직하했고요. 빨간 선은 아주 큰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눈에 띄는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인 달러 매도 플레이로 옮겨가고 있다. 사실 빨간 선과는 무관하게 노란 선이 이렇게 고꾸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설상가상 빨간 선이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너지 효과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바꾸려면 그 증거는 빨간 선이 아니라 노란 선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빨간 선이 꾸준하게 내려가 줘야지만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노란선에서 그 어떤 반등의 조짐조차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 달러가 급등할 확률은 낮다 지식을 가지고 국내 원달러 환율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12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정도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7일 기준 원달러 환율 차트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 예. 이번에도 저는 환율이 대략 20원 정도 빠지는 구간을 정확히 맞춰 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계속 환율 하락을 외쳐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검은 선이 11월 1일부터 주구장창 하락했다는 거예요. 환율 검은 선이 도대체 뭐냐? 뭐길래 환율 방향을 정확하게 잘 맞춰내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11월 달부터 계속 매주 하나 이상씩 환율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 선은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여간에서는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환율 변동폭 있잖아요. 하루에도 10원 올랐다가 그 다음날 20원 떨어지고요. 그것만 보자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 검은 선은요, 변동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만 우리는 따라가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영상 이후에 검은 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21일 환율은 4원 가까이 빠졌고요. 검은 선은 계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썼죠. 검은 선도 내려갔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블랙스완이 떴는지라. 블랙스완도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의견은 여전히 숏이다. 그 다음날 환율은 10원 가까이 빠졌고요. 검은 선도 쭉 잘 내려와 줬습니다. 마술사의 시장 읽기가 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이름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 중에서 후원자용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후원자용 글에는 국내외 주식 시황, 미국 주식 시황, 그리고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분석, 비트코인 시황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름 그대로 저한테 이제 소정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공개 글 형태로 올리고 있는 글입니다. 후원자용 글에 대한 내용도 블로그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썼어요.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도 매끈하게 내려갔다.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검은 선의 등락 여부입니다. 그 다음 보는 게 빨간 영역과의 상관관계인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 영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저는 검은 선이 쭉 추가 하락을 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요 시점, 하락의 최대, 최저점, 이때까지 계속 숏배팅을 유지함으로써 뽕을 뽑아먹는다, 이런 뜻이었죠. 하루 뒤인 23일 환율은 5원 가까이 올랐고요. 검은 선은 별안간 하락을 멈춥니다. 상당히 긴장했었어요. 왜냐면 검은 선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단계별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잘 내려갑니다. 이때는 별 걱정이 안 되죠. 1단계. 그러던 게 2단계로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점점 둔화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 들어서부터는 점점 무뎌지다가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4단계 평행선을 그리던 게 방향을 완연히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보였던 검은 선의 특징은 1, 2, 3, 4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그렇죠. 3번 단계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계속 숏배팅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왜? 제가 검은 선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검은 선의 등락 여부다. 이날 검은 선이 하락을 멈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상승으로 돌아선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날 주식시장이 1.8%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하락폭에 비해서 환율 상승세가 5원도 안 됐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수급 분석을 하면서 분명히 짚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달러를 팔고 빠져나갈 먹튀들, 즉 세력들 씨가 마른 상황이다. 빠져나갈 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힘없는 짜바리 놈들만 남았어요.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네요. 하락을 멈추고 가로로 움직였다는 점, 빨간 영역 아래에 있다는 점은 긴장의 끈을 바싹 조이게 만든다. 빨간 영역을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오늘 영상에서 다룰까 하다가 다음 영상으로 또 미룰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분량 관계상. 검은 선이 빨간 영역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는 이거는 블랙스완을 나타내요. 즉 확률적으로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 일, 요 부분일 텐데 보너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아주 과대 저평가됐다. 11월 1일 이후에 계속 환율 약세를 주장을 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검은 선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차라리 이 빨간 영역 내부에서 검은 선이 줄기차게 미끄러질 때는 환율 숏 의견을 자신 있게 내밀기가 수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왜 긴장의 끈을 바싹 조이고 있냐면 검은 선이 하락하는 거는 좋다 얘기예요. 근데 위험 부담, 리스크가 너무 많이 커졌어요.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누구한테 눈에 띄어서 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신년 특집으로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하신다면 남들보다 빨리 접하실 수 있겠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26일 월요일 환율은 6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검은 선은 하락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썼죠. 검은 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울기가 한풀 꺾인 게 아쉽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잘 내려가지고 있다. 기울기가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하락할 거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하락해 주는 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환율 숏 의견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위에 그려진 빨간 선 원달러 환율의 궤적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검은 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27일 환율은 또 3.4원 빠졌어요. 검은 선은 무난하게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제 의견은 여전히 환율 숏이에요. 얼죽 숏, 얼어 죽어도 숏. 결국 저는 11월 1일부터 거의 2달 가까이
환율 약세 의견을 주장한 셈이 됐는데요. 대신에 제가 우측에 두 가지를 적어놨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대로 가면 1200원도 깨진다. 오늘 영상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대로 가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당연히 전제 조건은 검은 선이 빨간 영역과는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내려간다면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이 깨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검은 선이 조만간 방향을 돌려서 빨간 영역에 진입을 한다면 이거는 이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송두리째 무너진다는 뜻이고 1200원 선도 깨진다?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신경 쓰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검은 선이 누가 보더라도 하락 각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설상가상 지금은 블랙스완 국면이기 때문에 점차 바닥을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언제보다? 빨간 영역 요 내부에 머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검은 선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면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선 하나만으로 환율을 분석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 인맥을 활용한 수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수급이냐? 역외 헤지펀드 그리고 국내 은행권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수 포지션. 지난번 영상 당시에 녹색선은 바닥권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죠? 리미트를 그려줬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바닥을 지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얘기인 즉슨 큰 손들 원화를 사고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꾸준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알스케끼 와, 기대는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네요. 녹색선은 여전히 바닥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다? 헤지펀드와 국내 은행이 합심해서 달러를 내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최근 일주일 사이에 꾸준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수급 분석이 중요하냐면 이 녹색선이요, 조금이라도 반등하려는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만 국내 원달러 환율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나요? 아니죠. 절대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하거나 잘해봤자 뭐 1300원 선? 이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렇게 자잘하게 박스권을 그리지 치고 올라간다? 지금으로선 그런 증거가 전혀 안 보여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 녹색선을 두 개로 쪼개보겠습니다. 12월 20일 당시에 빨간 선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달러를 계단식으로 내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화를 계단식으로 매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리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빨간 선이 약간 한 1mm, 2mm 정도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는 추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은행 차례인데요. 이렇게 연두색 선이 바닥권을 기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나 연두색 선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 플레이 를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래량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매매를 이미 다 끝내고 다들 겨울 휴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일어난다? 결국 지금 살펴본 녹색선도 저의 얼죽숏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단지 가격 변동성만을 추종하는 검은선 그래프 하나만으로 환율 방향을 분석하고 전망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큰 손들의 수급, 결국 수급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급 분석을 큰 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국내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시중은행들 딜링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왜 9시 뉴스 같은 데서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폭락했을 때마다 매번 비치는 게 하나은행, 외환은행 딜링룸이고, 딜러들이 여러 기업들에서 들어오는 매입 주문, 매도 주문을 처리를 하거든요. 막 블룸버그 모니터 여러 대 띄우면서 그 사람들만이 포지션의 향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파이어월이 있어서, 그 장막이 있어서 정보 공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녹색선 그래프, 빨간선 그래프, 연두색선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거저 얻어지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쉽게 그냥 쓱쓱쓱 그냥
엑셀 사용해서 그냥 제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좀 약간 센치해지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환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환율 약세가 이어질 거라고 주장을 해왔고 2달 가까이 계속 적중을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은 선과 더불어서 이 수급 분석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제 영상을 오늘 보셨건 아니면은 11월 이후에 계속 틈틈이 보셨건 얘는 좀 믿을만하다, 이 분석이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맞추는데 뭔가 논리가 있다, 펀더멘털 분석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장기간이고 먼 미래예요. 어떻게 지금 뭐 다른 경제 유튜버들은 펀더멘털 분석 열심히 하고 있고 2023년 상반기에 환율은 어떻게 되고 뭐 하반기에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몰라서 안 해요. 그리고 펀더멘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틀립니다. 당장 이번 12월 달만 하더라도 12월 FOMC에서 미국이 금리를 0.5%인지 0.75%인지 올릴 것이다. 따라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확대가 돼서 원달러 환율은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10중 8구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펀더멘털 분석에 의한 근거는 근사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성과를 내는 거는 다른 분석 방법을 인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석 방법이라고 하면은 남는 게 딱 하나 있죠. 기술적 분석밖에 없어요. 차트 분석.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차트 분석으로 덤빌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네. 워낙 투기 세력과 한 큐에 몇천억씩 쓸어담는 외국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이 엄청나게 일그러져서 나와요. 왜곡이 됩니다. 코스피도 왜곡이 되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환율에 비해서는. 남들이 써먹지 않는 그런 노하우를 발휘한다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하다든지 자기의 정보 소스를 갖춘 다음에 수급 분석이에요. 그건 저한테는 결국. 그래서 이거를 잘 버무려서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환율 분석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고요. 근데 제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상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대동소이하게 펀더멘털 분석에만 열중을 할 뿐이지, 그 펀더멘털 분석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절대로 논리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세계예요. 투명하지가 않아. 그거를 깨트리고 정확하게 가격 추이나 변동성 추이를 분석해낼 줄 아는 노하우와 뭐 자신만의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법을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국내 사람들이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제 분석이 마음에 드시고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추천이나 권해주세요. 뭐 단톡방도 좋고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카페나 커뮤니티에 뭐 국내 경제 유튜버 중에 환율 분석을 제일 잘하는 사람, 뭐 정확하게 맞춘 사람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정말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올해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덧붙일 점은 11월 1일부터 환율 내리막기를 잘 맞췄지만 반대로 8월 1일부터 여름부터 10월 말까지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그 시점도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당연히 이 수급 분석과 검은 선의 힘을 빌어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제가 연일 매일매일 써냈거든요. 블로그에. 지금 그 글은 아무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그래프 궤적이 많이 바뀌면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